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짐 안에서의 싸움이 전입가경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잔챙이들은 다 뒤로 빠지고 윤석열 대 반윤석열. 그러니까 뭐 윤석열은 빤한 애들이고 윤석열이 대장이니까 한쪽 판데 이준석, 홍준표, 유승민이 뒤에 이제 숨어있는 김무성까지 극적으로 하나로 단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선관위원장이었죠. 정홍원한테 주고 나서 한동안 방송을 자제했던 이준석이 다시 나 이대로 죽지 않아 용기를 얻고 돌아온 것 같습니다. 아니지. 뒤에서 꿍꿍이 제대로 작전 짜고 나왔겠지. 아니 어떡해요, 아빠 친구님 나 죽을 것 같아요. 아니 인터뷰를 하면서 뭐 인터뷰에서 뭐 대표가 말을 많이 하고 자기 정치한다는 지적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당 대표가 자기 정치해야죠.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뭐 그러면 후보는 정치 안 하나? 자기 정치 안 하나? 후보가 뜨면 뭐 대표가 조용해야 한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된다. 내가 조용했는데 후보가 뜨던가요? 이렇게. 니네 후보는 애초에 물리적으로 뜰 수가 없어. 그렇게 얘기를 했고. 아니 무슨 돌고래가 하늘을 날기를 바라는 거야? 뭐야? 애들은 다 하나같이 말하는 게 싸가지 없는 애들만 모았어. 아니 쥐들 스스로 우린 돌고래와 멸치떼입니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하늘을 날기를 바라면 안 되지. 네, 그래놓고 또 뭐라고 했냐면 대선 직후에 지방선거 공천이 있다. 지방선거까지 염두에 두고 정치인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의심을 줄 수 없다. 이 공천권이라는 게 대통령이 권한을 행사한다고 보는 사람도 있고 당 대표가 행사한다고 보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분들의 선택이 옳을지는 내년 6월 가서 봐야 한다. 그러니까 준석이가 내년 6월에 내가 이 큰 말하자면 그 이권이 있는데 말하자면 이 공천권이 나한테 있는데 내가 그때 이거를 윤석열이 그때까지 이걸 못 지키면 난 바보다 그렇지. 라는 생각을 떠오른 거예요. 단순하게 선거는 어차피 질 거거든. 그러니까 질 거를 알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윤석열하고 아둥바둥 싸울 필요가 있나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선거는 지지만 지방선거는 반은 건진단 말이야. 지네 토 세력들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면에서 야 최소한 그것까지는 나도 하고 가야겠는데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내 공천권 있다 조심해라 이거잖아요 지금. 그리고 윤석열이 공천권 행사하게끔 두지 않을 거야. 선거에서 나가기 위해서 윤석열이 되는 것까지는 못 막을지 모르지만 그 위에 당권은 안 돼라고 하는 아주 똘똘한 생각을 이제 계산하기 시작했다는 거지. 그거를 밖에다 대놓고 인터뷰 나와서 얘기를 했다는 거죠. 아니 아직 대선도 안 하고 있는데 벌써 지방선거 공천 얘기를 공식화한 거잖아 지금. 내년 작전을 6월 가서 짜고 보자. 나왔다니까 작전을. 예. 내년 6월 가서 보자 이렇게 뒤끝이 있으니까 미리 뒤끝을 나 뒤끝 있는 사람은 6월에 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 근데 원래 그 신상품이란 게 순초적으로 이렇게 출시를 해야 되는데 아직 윤 시리즈도 안 끝났는데 벌써 지방선거 시리즈를 꺼내면 이거는 이게 좀 뭔가 마케팅이 급한 거거든 CEO가. 급한 거죠. 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 일단 앞에 눈앞에 있는 거부터 해결을 해야지. 그리고 이제 예전에는 야 윤석열을 도저히 못 이기겠어라고 할 단계지만 이제는 홍준표가 6% 차이로 따라 붙었단 말이야. 그렇죠. 거기에 유승민을 보태면 둘이 합쳐가지고 5% 이상 역전하고 이겨요. 그렇기 때문에 야 이제 해볼만 한데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 거고 이렇게 되면 곱게 이제 이게 둘이 공생공존 없는 거야. 그러면 죽을 때까지 가는 거야 이제. 홍준표하고 유승민이 단일화를 한다? 뭐 단일화 할 가능성이 높아졌죠. 왜냐면 어차피 2, 3위로 해갖고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마찬가지인데.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윤석열이를 못 죽이면 자기들 죽는다는 건 이제 너무 뻔한 건데 그렇죠. 지금 이 상황에서 윤석열을 어떻게든 죽여야 된다라고 나서는 거고 이걸 하기 위해서 홍준표가 배신의 정치,
배신자들은 개만도 못한 놈들이다라는 얘기를 꺼내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말이 거칠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슬슬 예. 이제 옛날 버릇 나오는 거야. 이거 아유 진짜? 집어렇게 못 준다고. 예. 근데 이 개만도 못한 사람들의 지금 찍히는 사람들이 너무 보이잖아. 배현진부터 시작 김재원으로 해갖고 그쪽에 쭉 가 있는 애들이 다 보이란 말이야. 그렇죠. 사실은 윤석열도 그렇고 최재형도 그렇고 그 홍준표 의원이 보기에는 아니 문재인 정부 밑에서 우리 잡아 쳐놓고 하다가 그런 그 소프트한 배신이 아니야. 아니에요? 왜냐면 지금 배신자가 윤석열이 문재인 정부를 배신했다 그래서 비판 사안이 아니라니까. 배현진이나 지금 국민의힘 안에 있으면서 굴러온돌 윤석열한테 아부 떨고 있는 얘네들 니들이 배신자다. 개만도 못한 놈들이다. 걔들 들으라고 하는 소리예요, 이 얘기는. 근데 사실 배신의 정치 제일 첫 번째 타자는 유승민 아니었습니까? 박근혜 때. 그렇지. 열린우리당 했던 거 그것 가지고 처음엔 또 유승민하고 바른미래. 아우 네. 죄송합니다. 큰일 날 뻔했네. 네. 열린미래래. 바른미래당 할 때 이미 또 홍준표가 그렇게 씹었잖아. 배신의 정치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또 손을 잡는다는 거야. 그렇죠. 얘네들 말이 맨날 오락가락 해요. 좀 결과적으로 상황은 이 선거에서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느냐 마느냐를 갖고 지금 이게 이슈가 될 겁니다. 공천 룰 가지고. 그래도 이 공천 룰 안에서 이제 역선택 방지 조항 한번 설명드렸습니다만 다시 설명드리자 뭐냐면 외부 인사가 들어와 가지고 국진당 내부의 경선에 참여해서는 안 되게 해야 된다라는 게 얘네들 주장인 거예요. 저 최재형하고 윤석열.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지금 윤석열 반대파에서 얘기는 뭐냐면 야 우리가 뭐 당대표 뽑는 것도 아니고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 되는 대선 후보를 보면서 어떻게 오픈을 안 하고 우리끼리만 할 수가 있냐 그렇죠. 라고 얘기를 하면서 둘이 싸우는 거예요. 근데 정작 웃기는 건 뭔지 알아요? 홍준표가 자기가 당대표 할 때 당내 안에서 이러한 문구를 만든 사람이에요. 역선택 방지 조항을 처음 만든 게 홍준표야. 맞습니다. 그러면서 지가 하는 얘기가 그때 뭐였냐면 왜 남의 당 사람들이 와갖고 우리 대선 후보를 뽑는데 영향을 미치게 하냐라고 이걸 처음 만든 사람이 홍준표인데 홍준표가 지금 저한테 불리하다고 역선택 반지 조항을 쓰면 안 된다라고 시비를 걸고 있단 말이에요. 더 웃긴 건 김재원이야. 김재원이 우리 민주당 그 할 때 선거인단에 등록했다고 들어왔다며. 했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역선택을 해야죠. 라고 얘기하던 놈이잖아. 근데 거기 가갖고 역선택 방지 조항을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 자식들은 자기가 한 얘기에 대한 뭐랄까 책임도 안 질 뿐더러 신념도 없고 부끄럽지도 않아. 그냥 지들한테 유리한 조건만 되면 다 좋다는 거야 그냥. 그렇죠. 아유, 그거를 그런 또 걸 알면 그렇게 살지도 않아요. 단독으로 월간조선이 오늘 기사를 내가지고 이거를 홍준표를 사실상 까는 기사잖아요. 이런 조항이 국민의힘 당원에 99조에 사실상 이 역선택을 방지하는 조항이 있는데 왜 홍준표 네가 만든 거잖아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월간조선도 윤석열 편이다. 아직까지도 조중동이 윤석열을 밀고 있다는 건 아직 삼성이 확실하게 태도를 안 취했다는 건데. 그죠? 아니면 이제 삼성 입장에서는 윤석열이 극적으로 러닝메이트만 해주고 대선 후보는 딴 사람을 세우는 모양을 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대선에 올라버리면 약점이 약해지고 수명이 끝나니까. 그 부분은 이제 더 지켜봐야 되는데 저는 뭐 본격적으로 윤석열 까기가 여야뿐만 아니라 이른바 배우 그룹 안에서도 유지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윤석열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어요. 오래 가요? 네, 오래 가고 왜 있고 오래 가지? 아직까지 까는 게 약합니다. 좀 더 황교안을 비롯한 이쪽에 반윤석열 그룹들이 힘을 내야 돼요. 네, 힘내시기를 바라면서 일단은 이러한 상황의 갈등 구조가 결국 경선 룰에서 결정이 될 거고 그렇죠. 이 경선 룰에서 역선택 방지 조항이 들어가게 된다고 하면 사실 얘네들은 반민주 정당인가 반민주 정당.
그냥 니네들끼리만 해. 니네 당원들끼리만 하는 정당을 하라고. 그러니까 대중정당으로서는 좀 안 되는 거죠. 왜 다른 사람 그러니까 전체 여론조사를 하면은 그 국민의힘 지지자들한테는 뭐 윤석열이나 최재형 인기가 있겠지만 그 다른 그 무당층이나 아니면 다른 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유승민이나 홍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당 내에서 윤석열 최재형이 올라갔을 때 무당층이나 다른 층에서 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냐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예. 결과적으로 뭐 경남도지사에서 호의를 베풀었는데 다 갔던 사람들 포함해 갖고 자기 배신했던 자기 사람. 배신했던 사람들을 대놓고 얘기하면서 배신자 프레임에 걸려들면 한국 정치판에서 살아남기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니들은 배신을 떡 먹듯이 엿 먹듯이 했기 때문에 니들 배신 전과가 다 2, 3범씩이야. 니들 중에 배신과에 관련한 순결한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제 안 먹히긴 할 건데 아무튼 끝까지 그쪽 그룹 안에 속해져 있으면 니들은 미래가 없다. 국민의 집 안에서도 정치적인 미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확실하게 쪼개기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당 안에서 이른바 타고 있는 어른 그 양반 있잖아요. 그 양반 그룹에 있는 사람들이 이 부담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이제 타고 있는 어른. 미니 오빠부터 시작해갖고 훈이 오빠 비롯해서 표 오빠 이런 분들이 슬슬 거리두기를 지금 시작하고 있거든. 오, 표, 훈, 민? 뭐 이런 분들이 아니 난 대세인 줄 알고 밀었는데 이거 허세였네 뭐 이런 느낌이 오면서 지금 점점 더 이제 결선 투표 없이 가자. 그냥 다이렉트로 해서 한 방에 50% 이상 간다? 몰아서 한 방에 가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게 한 방에 가기 추세가 당 내외에서도 이미 어느 정도 이제 투표로서 증명이 될 상황에 와 있어요. 이렇게 되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제 대세가 완전히 넘어갔구나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제 그 타고 있는 어른이 타고 있는 이 어른은 아무래도 버리는 어른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예, 오늘 뭐 경선 충청도에서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될지 하면은 9월 4일에서 5일 정도의 충청권 결과가 처음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네. 뭐 어떻게 하든지 간에 빨리 손절매를 치지 않으면 이제 영원히 과일 주스 돼서 돌아올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네, 조각조각일 때는 어떻게 다시 주워 먹을 수라도 있는데 갈아버리고 나면 도저히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수박으로 구분이 된다는 점 생각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아니 뭐 수박으로 이미 확인이 됐는데 거리 둔다고 해서 저 이제 수박 아닌가 확인 받았죠? 아니요, 너 수박 맞는데 우리가 지켜보겠다는 그럼 거죠. 왜냐면 우리가 과일 안주 중에 내가 수박을 싫어해도 옵션에 껴있으니까 안 먹어도 꼴을 봤거든. 근데 수박 주스를 갈아놨는데 내가 그거를 억지로 마실 이유는 없는 거야. 그렇죠. 네. 이제 완벽한 인증이 끝나고 나면 정치판에서 아예 퇴출이야. 당신들은 저쪽으로 넘어가도 환영 못 받아. 탈출은 지능순이에요. 네. 저 보면은 9월 4일에 대전 충남, 5일에 세종 충북 순회석 경선이 실시가 되는데 권리당원과 대의원 투표 결과는 곧바로 그날 공개가 됩니다. 지금 뭐 경선이 시작돼가지고 지금 후보들이 다 충청도에 가 있나 봐요. 충청에 시작한 것도 좀 그래요. 왜냐면 그나마 예를 들어 호남이라든지 서울 지역에서 먼저 시작을 했다 그러면 이미 한 방에 결론이 날 겁니다. 그렇죠. 서울에서는 끝났겠죠. 서울 경기에서 막 끝나. 어차피 최종 서울 경선 하기 때문에 끝날 건데 그 결과가 50% 이상은 몰표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차이일 뿐인 거거든요. 네, 저는 50% 이상으로 결선 없이 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